안녕하세요. 김중호입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283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제2의 대장동 부동산이 무조건 오르는 이유라는 주제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신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의 박세준 기자가 10월 8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집값 오르는데 물려주지 말고 팔자. 정여 비중 3년 2개월 만에 최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시장이 살아나면서 정여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의 주택 정여 비중은 6.8%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6월 5.15% 이후 3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 정여 비중은 19.6%로 2006년 거래량 조사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계일보의 박세준 기자가 10월 13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경기 하남 교산의 첫 나눔형 사전 청약 풀린다. LH공사는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하남 교산 지구에 452가구를 사전 청약 받는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교산 지구는 지하철 5호선 금단산역 하남시청역과 가깝고 지구 안에 3호선 하남 연장선 신설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초기 투입 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값의 80%까지 최장 40년 동안 저금리 고정 모기지 연 1.9%에서 3% 이자율로 모기지론도 제공이 됩니다. 다음 매일경제신문의 이가람 기자가 10월 1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받는 법 있다. 한 평도 안 되는 상가 쪼개기 비상.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한 단지 내 상가 쪼개기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한 평도 되지 않는 상가 지분으로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다음 6억대 땅으로 변하는 개발지 땅을 잡아라. LH공사가 신도시를 개발할 시 해당 사업지는 LH공사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 토지는 지분이 중요하고 사람 수가 중요합니다. 상가 지분 쪼개기의 경우 한 평을 0.2평에서 0.7평으로 쪼개기를 합니다. 공유 지분이 편리합니다. 비록 한 평도 안 되는 상가도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 하고 동의서 도장을 받습니다. LH공사가 신도시 개발할 때 소유권이 LH로 넘어간 후 토목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일반적인 그런 사업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상가 3평의 경우 0.7평씩 지분을 나누면 4명이 소유를 해도 0.2평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받을 경우 원가 개념으로 4억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가로는 12억대 아파트가 되는 것이죠. 하남 감북동 우리 땅 주변에는 둔촌 주공아파트가 4만 명이 입주하게 되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4만 명, 가밀지구 아파트촌도 4만 명, 그래서 합계 12만 명이 사는 동네가 됩니다. 세상에 손쉽게 돈 버는 것은 없습니다. 즉 시간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북동 땅을 1억대로 투자할 시 10억짜리 아파트를 받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10배가 상승하는 것이죠.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인플레 완화 자리 잡을 때까지 고금리를 지속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 관련 대립이 있었습니다. 동결대 금리 인상, 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금리는 5.25%에서 5.5%로 금리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금리가 상승이 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금리도 또 따라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상승하면 세금과 이자 때문에 힘이 듭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 인기가 좋습니다. 2028년까지 3만 5천 가구를 개발합니다. 3기 신도시에 2만 호 집을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당초 15만 가구를 17만 가구 공급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3기 신도시에 공급을 더 늘려서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완성되는 5년 후에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인 것이죠.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임대 아파트를 더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토지를 시행사업자가 개발 시 용도 변경이 되고 환지 개발 시 환지 개발이 되는 것이죠. 주거지로 바뀌면 최하 평당 2천만 원 이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파트 상가 지분 쪼개기는 한 평을 4개에서 5개로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도 대지 지분은 6평 내지 7평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MBC 뉴스 데스크에서 부동산 고수는 신도시 경계선 주변에 투자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땅은 첫째 신도시, 둘째 전철역, 셋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넷째 산업단지, 다섯째 관광지 주변 5개의 개발 이슈가 전부 부합되는 금싸라기 땅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주제인 제2의 대장동 부동산이 무조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가 매입 시 주의할 점. 유동인구가 지역 핵심 인구다. 상가 인구 대비 그 범위가 광대하다. 지역 핵심 인구인 유동인구와 더불어 랜드마크를 찾아야 됩니다. 소비 인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통해서 경제 및 고용 창출이 가능한 노동인구의 가치를 모색해야 됩니다.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테마상가, 단지상가, 주택상가, 역세권 상가 등은 지역 개혁과 개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토지 투자 시 주의할 점. 접근성이 높은 맹지를 선정하라. 상가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대기업에 대해 연구를 하라. 비싸더라도 반드시 인구 증가 지역 인근 땅을 사라. 싸다고 반드시 황금성이 높은 건 아니다. 셋째, 인간의 힘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는 이유. 가격 폭등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무지개와 같은 것이 부동산 가격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단기 규제는 투기와 거품을 박멸하기 위한 고육지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규제는 해결 방법이 아니지요. 넷째,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도시 4인방.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 분당 신도시가 그 4인방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신도시, 최고의 신도시는 618만 평의 분당 신도시입니다. 서울 강남이 서울 부동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면 분당은 수도권 부동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인 분당선이 7개 역 통과하고 있고 신분당선이 2개 역이 통과하고 있고 경강선이 1개 역이 통과하고 있는 그러한 전철역들이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급증세입니다. 다섯 번째, 제2의 대장동 부동산이 무조건 오르는 이유. 서울 강남 3구의 위력과 매력을 막을 수 없다. 이쪽으로 강력한 인구와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 3구의 인구 힘은 무소불위입니다. 인구 구조가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의 힘은 인근 제2의 강남인 성남 일대까지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개혁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급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개혁이 힘든 것은 권력의 집중화와 끊임없는 가격 담합 행위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언론 개혁으로 말미암아 부동산 폭등세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언론의 막강한 힘을 받는 곳이 강남이고 또 제2의 강남인 성남 일대입니다. 특히 2기 신도시인 위례 신도시는 성남의 신도시 덕분에 서울 송파구와 하남시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대장동 역시 언론에서 화두가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성남 부동산 가격이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김중호 부동산 TV 제 283회 방송을 마칩니다. 김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